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돌입하자 많은 나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 과정을 지켜보며 말도 안 되는 빠른 납기와 높은 성능을 지켜본 스페인 역시 자신들의 구형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KF-21 전투기를 강력한 후보로 올렸으며 시험 비행을 지켜보고자 스페인 공군 조종사들과 관련인들을 파견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실전 무장 발사 비행에 이어 넥스트 비행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비행의 특이사항은 총 6대의 KF-21 전투기가 큰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편대 비행을 펼치기 위하여 조종석에 위치한 KPS 장치를 통해 전투기 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행에 성공했다는 새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KF-21 전투기 사업은 어떠한 거짓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KF-21 전투기를 조종해본 조종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까지 F5와 F16 등 여러 전투기들을 몰아봤지만 KF-21 전투기가 항전 장비 및 조종사의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 같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폴란드와 함께 유럽의 스페인 조종사 역시 KF-21 전투기의 비행시험에 참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모든 시험 비행 회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음 이륙 시험과 더불어 기존 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심장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건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의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해 비행시험을 같이 참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CJ5호기는 애초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개발이 시작된 전투기인데요. FA-50 경공격기를 경험해본 폴란드가 먼저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나타냈으니 같은 유럽 국가인 스페인마저도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하나라도 해외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카이 측은 그들의 조종사들을 불러 비행작전의 참관식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방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점유율 1위로 압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수입해 사용해본 국가들 대부분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실제로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 개발을 끝마치고 대량 생산해서 국내 공군의 실전 배치와 함께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본 국가들에게 해외 수출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의 전투력의 비약적인 상승은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또다시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 비행 일정을 보다 빠르게 소화할 수 있게끔 철저한 체계 개발 단계가 진행되어야만 하는데요. 또한 약 2200번의 시험 비행을 통해 기존 KF-21 전투기를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KPS 편대 비행 연동 장치인 항전 장비 시스템과 비행 제어 시스템들이 무장 탑재 실전 시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선 기체의 신뢰성이 필수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만이 신뢰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연구진들이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KF-21 전투기를 5세대 또는 5.5세대로 갈 수 있는 차세대의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몇몇 국내 언론들은 KF-X 프로젝트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 군의 연구진들이 철저한 계획을 해 2026년 블록 1, 2030년 블록 2, 2032년 블록 3 스텔스기를 개발하려면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야만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판매하는 F-35보다 KF-21 전투기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들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잠재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 특징이며 8톤에 가까운 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기에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인 슈퍼호넷급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와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메리트인데요. 다행히도 여러 차례 비행을 통해 여러 더미 무장들을 장착해왔고 8톤을 추가해 여러 시험들을 진행해 봤는데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KF-X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쳤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의 빛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들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첨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어려운 기술력인 탓에 외국에서도 기술 전수를 꺼려왔으며 우리 한국도 그동안 전투기를 만들기에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당 시스템들을 완성하는 것에 성공하는가 하면 비행시험을 통해 해당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만약 2026년까지 목표만 달성한다면 차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전한 양산형 기체가 되기까지 앞으로 만 3년도 안 남았으며 그동안 각종 시험평가와 기술 보완을 거쳐 완벽한 전투기가 탄생할 것인데요. 우리의 연구진들과 개발진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KF-21 전투기는 동유럽의 폴란드를 시작으로 서유럽의 스페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